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균 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8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종료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언론 장악과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광주전남민원연 문병훈 고문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요 신문들 어떻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한 인물이 아니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한겨레는 그 사설에서 10가지가 넘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과 발뺌, 몰세로 일관하고 있다. 또 이미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은 이 후보자가 무자격, 부적격자라는 사실이다라고 밝혔고요. 경향신문은 기사를 통해서 이 후보자가 정권의 불리한 뉴스를 가짜 뉴스로 규정해서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한겨레나 경향에서는 상당히 좀 반대의 이 논조로 보이고 있는데 매일경제에서는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의 적격 인사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런 유일한 언론사인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매일경제신문 계열의 종합편성 채널인 MBN이 2011년 종편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 최소 자본금 3천억 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600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기 투자를 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서 2022년 7월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허가 자체가 날 수 없는 사안인데 그런 불법 행위를 통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방통위가 6개월간 24시간 방송 금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종편 수준 채널이 이 정도 6개월간 24시간 금지 정도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국내 방송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MBN으로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중징계를 면할 수 있는 하나의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상당히 좀 이 국민들의 눈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모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후보자는 부인이 아들 생활기록부 내용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하면서요. 했고 또 당시 담임 교사가 아들 대학 진학 뒤 전화해서 사과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담임 교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기록부 수정 요구는 사실이고 사과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 국민일보에 전화해서 농지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한 의혹을 두고도 친구끼리 농담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언론 자극은 없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자, 이 후보자는 이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KBS, MBC 이사장, 사장을 교체하고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기대만큼의 공익성 확보가 안 된 것은 뿌리 깊은 이른바 노영방송 체질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상당히 좀 거센 비판을 받았죠.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계속 그 공영방송과 구성원을 두고는 홍위병, 노영방송이라는 표현을 반복했어요. 이제 한겨레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언론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청문회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졌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방송 장악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반성을 하지 않고 공영방송 책임 운운하며 이번에 아마 되면 더욱더 철저히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임명, MB정부 시절 언론 장악을 재현하겠다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임명 절대 불가 입장을 지금 재차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언론계 대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고민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아까 얘기했던 대변인 시절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사를 빼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KBS 보도국장에 보도 문제로 읍소했다가 영향을 미치려는 간섭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 잣대로 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자이고 범죄자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민영배 의원은 그 이명박 시절 나온 언론 장악 백서를 보면 뭐 낙하산 사장 투입, 간부 인사 단행, 저항하는 언론인 축출,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 폐지 축소 뭐 등등 이런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계 의 방송량이 없었다고 보느냐라고 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 자, 이번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 국회 책임이 크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번 청문회는 증인 참고인 없는 초유의 부실 청문회로 기록될 만하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 정권 때 언론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대상들을 불러야 한다고 우기면서 합의가 결렬된 탓이다라고 네. 하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정무의 국회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과 대다수 언론인들은 사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뽑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 후보자에 대한 그 방통위원장 임명도 뭐 애정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요즘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요.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아마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방송 개혁을 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갈등과 분란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불거질 것으로 봅니다. 매우 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민원연의 문병훈 고문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